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학원을 30년 이상 하면서 내가 깨달은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동료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 일만 이제 30년 이상 이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학원 일을 하던 사람들이 꼭 다른 일로 갔다가 다시 학원 일로 오거든요. 네, 반드시. 꼭 새길로 빠지고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이것만 줄창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별로 없대요. 근데 저는 학원 일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학원 일 30년 하면서 깨달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는 뭐 진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깨달은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큰 학원을 나가면서 나간 큰 학원에서 일하는 그 강사들 중에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애들을 그대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그 학원을 나왔어. 그 학원을 나와서 그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내 학원을 차렸어.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나의 옛 제자들이 물어서 내가 하고 있는 학원을 찾아왔어. 선생님 학원에서 배우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경우는 오케이. 내가 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거지. 만약에 지금 7월이잖아. 그러면 7월까지 잘 이제 다니다가 7월 말 정도에 애들한테 전화를 해. 아니면 그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8월서부터는 학원을 나와서 내 학원을 차리는데, 지금 있는 학원에서 머지 않은 거리다. 모든 걸 똑같이 해주고, 뭐 더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고, 대박! 엄청나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8월 1일서부터는 이 학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정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쏙 끄집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두세 명, 서너 명의 선생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을 쭉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학원에서 또 큰 이제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 자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하루아침에 선생과 아이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만 여기 남아있고 하나만 없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둘 다 없는 경우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쏙 빼서, 그리고 그 원장한테는 뭐 그냥 이런 방구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학생과 선생이 없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학원을 나와서 자기 거를 차리는 그런 류도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러니까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안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선생들도 아는 선생도 모른 척하고, 모르는 선생은 뭐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뭐 내가 거기에 뭐 껴서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아무튼 그런 큰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선생이 몇 명 나가도 큰 학원은 그냥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간 선생들 있잖아요. 그 선생들은 결국은 지네끼리도 이게 뭐 갈등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학원을 차려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뭐 광고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학원을 어디에다 한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모든 법적인 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그리고 아이들이 0명일 때 시작한 그런 학원은 절대로 안 망해. 착착착
착착착착.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다녔던 학원 여기에서 100% 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7월 말까지는 이 학원에서 하는데 8월 1일서부터는 이 학원에서 하니까 이 학원으로 와라 그냥. 뭐 이렇게 깊이 말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하는 이유는 학원의 단계를 이게 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몰라. 다 몰라. 그리고 아이들을 뭐 광고를 해서 뽑고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애들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1년이나 갈까요? 1년도 안 갈 것 같아. 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뭐 광고를 하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서 망하든지 아니면 1년 이상을 못 가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년을 계속 가르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중3을 가르친다 하면 중3만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쉽지 뭐 매해 똑같은 학년이니까. 그렇지만 데리고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데리고 나갔을 때는 본인이 그 학년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년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더더욱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강의력이 또 뽀록 나는 거지. 중3은 가르쳤는데 고2를 못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내가 가르치던 애들 100%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재미를 못 본다. 결국은 망한다. 100% 망한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가르쳤던 애들을 100%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가는 그런 선생들도 할 말은 있더라고요. 할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원장 있잖아, 얘들아. 우리 지금 원장도 옛날에 똑같은 짓을 했어.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옛날에 삐리리 학원에서 그 원장이 지금 우리 원장이 강사로 있을 때 그 놈도 똑같은 짓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만 나쁘다고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장은 성공했잖아. 그러니까는 걔 중에는 성공하는 애들도 있긴 있나 보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묵도한 경우를 봐서는 100%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찌질이와 찌질이가 만났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큰 학원에서 학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히트를 치는 그런 선생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언제 잘릴까 전전긍긍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반에 애들도 별로 없어. 그리고 애들도 진짜 막 그냥 뭐 찌질이 같은 뭐 이런 애들만 가르치면서 막 애들도 별로 없는 그런 반을 그 원장 눈치나 보면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못 가르치는 선생이면 선생이 가르치는 쪽으로는 못하지만 이게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없어. 이걸 잘하면 이거를 못하고 이걸 못하면 이걸 잘하는 이런 거지,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매니지먼트 능력은 탁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외로 잘하던, 학원에서 진짜 날리고 잘하던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강사를 뽑건 내 눈에 안 차. 그럼 어떻게 돼? 만나는 날마다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맨날 지적질만 하기 바빠. 칭찬이 없는 거야. 맨날 지적질만 하기 바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강사가 오래 못 붙어 있겠죠. 근데 오래 붙어 있는 강사가 있는 학원이 진짜 좋은 학원이거든요. 오래 붙어 있는 선생님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원장은 실력이 있지만 원장 밑으로 강사를 못 키운다. 예. 원장이 답답한 거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말지. 그래서 원장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그냥 보조 강사, 몇 명 두고 원장이 다 하는 거지. 옛날에 나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대도. 그러면 큰 학원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못 가르치는 이런 선생이면은 어떤 강사를 뽑아도 본인보다는 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만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칭찬을 받고 사는 그 새로 들어온 강사는 어떨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더 잘하겠죠. 그런 이유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사 플러스 강사가 부부로 만났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강사 플러스 강사가 부부로 만났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떨 때 성공하냐면 강사 플러스 강사가 만났을지라도 여자 강사가 본인의 일을 내려놔. 어떨 때는 강사 플러스 강사가 만났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여자 강사가 훨씬 잘 가르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런 강사인데도 여자 강사가 자기 일을 포기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이렇게 살림하면서 남자 강사를 코치를 해주는 경우지. 그럴 때 이 남자 강사가 혼자 하지만 학원을 크게 일구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강사 플러스 강사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 안 낳고 그냥 둘이 강사를 하는 경우. 남자는 뭐 수학 강사, 여자는 영어 강사 이렇게 하면서 애 안 낳고 그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애를 안 낳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냥 북돋아주며 살아갈 때 이런 강사들도 성공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사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애를 안 낳고 그냥 부부만 사는 이런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애를 낳고 살든 애를 안 낳고 살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강사를 내버려 두고 살든 얘네는 잘 사는 케이스잖아. 근데 반드시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남자는 일반 직장인이야. 일반 직장을 다녀. 여자는 강사야. 이러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 오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직장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오후면 퇴근을 하잖아.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는 오후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하잖아. 이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안 맞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자가 고등부를 가르친다. 고등부를 가르치면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거든. 그런데 돈은 훨씬 잘 벌지.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여자가 그 이혼하자고 먼저 하면서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참 자기보다도 돈도 못 벌고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혼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4개 말했거든요. 5번째 뭐냐면, 성공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공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작고 조그만 일을 매일매일, 그런데 꾸준히 쉼 없이 계속 가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가장 성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성공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애들이 잘 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애들이 잘 되는 것까지 포함한 성공은, 남자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여자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 그런데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오래는 안 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화이팅을 하면서 집에서 하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 이랬을 때 굉장히 이거는 물질적 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렇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두루두루 다 잘 되더라, 이런 가정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방 혹은 교습소를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저한테 컨설팅 받은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원을 하다가 교습소로 하시면서 훨씬 돈도 잘 벌고 생활이 나아졌다고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이 2개를 놓치지 않으면 성공해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성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학원을 계속 까는 강사가 있어. 계속 까는 그 원장이 있어. 까는 뭐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어떤 그런 데지. 그런 데를 계속 까면서 막 애들하고 욕하면서 이러면서 본인은 즐겁겠지만 애들은 그런 선생님도 참 끌끌끌끌 차면서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애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절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거를 명심해라. 예. 절대로 남의 학원 아니면 다른 강사 이런 사람을 절대로 까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안 까도 그 사람의 실체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성경에 이 기절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요절만 외워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요절 다음에 요절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편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하고 스위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짐, 나의 멍에 이것을 예수님한테 주고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벼운 짐, 쉬운 멍에 그거를 매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훨씬 가볍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묵상해 봤을 때 정말 이 온유하고 겸손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뭐 그냥 이 세상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자식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뭐 남편도 힘들고 나는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이거를 뭐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주께 맡기고 너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이 주는 짐, 그 가벼운 짐만 가져라 이거야. 근데 그 가벼운 짐이 뭔지 알아? 그 가벼운 짐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가장 잘 되는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는 진짜 잘 돼.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냥 붙어. 너무 웃기지?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뭐 예수 믿어라 빨리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도 안 따라와. 진짜 안 따라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옳았구나 하고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하나더라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예.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남에게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그걸 비췄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알 거야.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그냥 따라붙어.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야. 한마디 했는데 교회를 따라붙으니까. 그리고 금방 예수를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도록 예수 얘기하고 이런데도 안 따라와. 너나 잘해라. 이런 건 아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